다음에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추미애 장관이 사퇴를 표명했을 때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줄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사퇴를 해놓은 상태에서 굉장히 오래 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쩌면 윤석열 사퇴하고도 추미애 장관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여권에서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들 한 1월 달이나 2월 달쯤에는 바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추미애 장관이 재심 뒤에서 오늘도 지금 제가 투표를 한번 붙여봤잖아요. 새날에다가 전 방송에서 제가 그거를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의 이 정치적 일정 투표를 8,900명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한 3시간 만에 윤석열 사퇴할 때까지는 법무부 장관직 유지. 그게 내년 1월일 수도 있고 2월일 수도 있고 내년 7월일 수도 있어요. 81%입니다. 장관 사퇴 후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4%입니다. 물론 이게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 최대 유지하고 대통령 선거 직행인데 여기에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법무부 장관직을 일단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징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결은 돼 있습니다만 여기는 그 다음의 것들은 뭐냐면은 지금 바로 장관 사퇴하고 서울시장 갈 건지 바로 대선 갈 건지를 사람들이 물어보는 그런 경우거든요. 문제는 이런 건데 추미애 장관이 지금 그러니까 바로 바뀌지는 않는 최대한 빨리 바꾸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법무부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 사퇴해놓고 나니까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택시기사와 폭력을 행사했다. 이러면서도 그 논란을 계속 끌고 가잖아요. 난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술이 아무리 취했다고 해서 택시기사 멱살 잡는 건 찬성하지 않죠. 예. 저 특전사 나오고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특전사 나오고 술버릇이 한 5년은 진짜 안 좋았어요. 과한 자신감 때문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한 때문일 거야 아마. 예. 엄청 개고생해가지고 술을 먹으면은 사람들이 시비 걸고 싸웠던 솔직히 시절이 있었어요. 술만 먹으면. 그래서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런 식의 실수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게 무슨 법무부 장관이니까 뭐 그거를 봐줬다는 그런 식의 프레임. 경찰이 지금 검찰과 싸우고 있는 법무부 차관을 봐줬다는 프레임. 폭력 행사가 멱살 잡으면 사실 멱살 잡이를 폭력 행사라고 설명하기가 애매하죠. 솔직히 말씀드려요. 아무튼 그런 프레임이 놓여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쉴드 치기도 그렇고 안 치기도 그렇고 애매한. 근데 추미애 장관의 거취를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띄는 게 윤석열밖에 없으니까 윤석열의 스케줄과 추미애 장관의 스케줄을 놓고 이 추미애 장관의 스케줄의 이유가 윤석열 때문이라는 이런 프레임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더 중요한 거는 검찰 개혁 스케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권력기관 3개에 대한 그 개혁 법안이 동시에 통과되면서 1단계 개혁이 마무리됐다고는 하지만 글자 그대로 그건 1단계 개혁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검찰의 수사권 일부가 경찰로 이관되고 국정원의 수사권 일부가 경찰로 이관되면서 뭐 수사권 조정이 된 것 같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칼을 뺏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검찰은 예전에 그 권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수사권에 대해서도 특수부라는 이름만 없어졌지 결국에는 반부패수사부라는 이름으로 특수부에서 하던 그 모든 권한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기소권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뺏기 위해서 뺏는다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정확한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과거 70년 동안에 검찰이 너무 비정상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걸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이 다음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수사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윤석열 때문에
계속 있어도 윤석열 때문에, 나가도 윤석열 때문에, 모든 게 윤석열 때문이라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윤석열의 급을 올려주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씩 정리 한번 해보자고. 일단 아까 그 이용구 차관에 대한 부분은 이용구 차관이 차관 때 그랬다는 건 아닌데 그렇죠. 저쪽 언론들이 그렇게 프레임을 짓고 있는 거야. 맞아요. 차관으로서 술 먹고 멱살 제비한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변호사 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는 아니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했으면 아니, 좋겠지만. 예, 근데 이렇게 치면은 윤석열이 그간 구수하면서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다는데 그동안 주폭 한 번 없었겠습니까? 그것도 다 찾아야지. 그렇고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 제가 늘상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그러니까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는 것과 추미애 장관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잡으려다 본이 털렸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이제 처음에 그걸 잡을 때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한 것처럼 보여요. 추미애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한 부분은 큰 그림이 있었던 건 맞아. 근데 그거는 윤석열이 같이 사퇴해 줄 때만 효과적인 거야. 윤석열은 그대로 버티고 있고 나는 심지어 대통령과 싸우는 거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만 잘라봐. 사의를 받아들여봐. 그러면 대외의 사람들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졌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지층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은 실제로 후임이 없기도 그러니까 후임 자체를 얻기도 힘들 거예요. 예. 추미애 장관 다음은 누가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잡으려고 추미애 사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윤석열이 자발적으로 사람이 돼서 멧돼지가 아니라 사람이 돼서 스스로 느끼지 않는 이상은 효과가 없는 카드에 가깝다는 거죠. 추미애 장관 사퇴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후임 문제도 있고 추미애 장관 여러 가지 건이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은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길게 사표 던져놓고 오래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지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원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달성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는 이 징계 처분을 하는 과정과 그리고 소송에 대한 문제까지 이 법적인 절차 부분들을 사실 되게 면밀히 준비를 했어요. 저는 이거를 정말 정확한 수 계산에 따른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이제 소송 결과 나와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될 거다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법적인 절차 부분에 징계 절차와 소송 준비에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디서 약간 문제가 생겼냐면 여론 구조 부분이요. 그러니까 프레임 부분에서 여기서 약간 문제가 생겨서 소란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했죠. 이 소란스러운 상황이 어떤 프레임에 걸렸냐면 우리가 추윤 갈등이라는 이거 아닙니다. 추윤 갈등 아닙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추윤 갈등으로 계속 비춰지는 지금 이 프레임에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걸려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목적은 달성을 했는데 이 프레임 걸린 부분이 있으니까 대통령께 검찰개혁의 부담을 좀 덜어드린다는 차원에서 첫 번째 의미가 있겠고요. 사의 표명에 이 프레임 걸려서 이 부분에 나를 버리세요. 나를 버리시고 계속 가던 길 가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 추윤 갈등이 맞다고 치자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내가 먼저 나가지 않느냐. 그럼 넌 내 부하 아니냐. 부하니까 내 모범을 따라서 같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무엇을 하라고? 이거 그렇게 중한 징계가 아니니까 정직 2개월은 그냥 그렇게 중한 징계가 아니니까 이것을 수인하고 받아들이든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한테 던지는 메시지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결정은 사실 윤석열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이놈이 지금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 털린 거고 그럼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 부분이 많이 생겼죠. 네. 그다음은 대통령이 괜찮아. 내가 안고 갈 테니 추 장관 당신이 끝을 보쇼라고 하면 사표는 수리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간결하게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추미애 장관 사표 수리 당장 못한다. 네, 못해요. 네. 요거 이제 뭐 서울시장 나가는 거랑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판을 짜려는 것보다는요. 추미애 장관 사표는 써놓고 그만둘 것 같은데 왜 중요하냐면 검찰 인사가 1월 말 2월에 있어요. 근데 추미애 장관이 사표를 써놓은 입장에서 인사를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논리 있죠. 왜? 칼집에서 칼을 뺐을 때보다 칼을 빼지 않았을 때가 더 위력적이라는 예. 이야기처럼 추미애 장관이 사표를 오히려 써놓고 뭔가를 해버리면 좀 애매해지는 측면도 있고요. 거기 지금
그 조남관 대검 차장이 윤석열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22일 날그 가처분 신청은 무조건 기각될 거라고 봐요. 그것 자체도 인용해버리면 사법부는 그냥 나는 분해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징계 청구권자가 이렇게 이유로 징계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지마 하는 것 자체는 난 불가능하다고 일단 봅니다.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장관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이 사퇴할 때까지. 윤석열의 사퇴 시점은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길게 가도 7월 달까지잖아. 저는 윤석열의 사퇴와 상관없이 추 장관이 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윤석열 목 따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네.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추 장관이 거기에 기준을 맞추면은 마치 윤석열 하나 상대하는 것처럼 되니까 급이 같아지잖아요. 아, 이제 내 말은 충분히 공감을 했는데 추미애 장관 개인 일정도 있잖아요. 아, 근데 그 일정은 사실 추미애 장관이 한 적이 없는데 저는 계속 무슨 캠프를 꾸린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추미애 장관의 어떤 큰 뜻에 우리가 너무 깎아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만큼 싸웠으면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추미애 장관이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믿거든요. 윤석열을 하나 자르고 검찰 개혁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뭔가 이번에 해임을 했으면 속 시원했겠죠. 그런데 정직이라도 작은 발걸음 같지만 이건 그러니까 땅을 들어 올려서 옮기고 있는 작업인 거예요. 그냥 윤석열 모가지 하나 쳐가지고 들고 달리면 시원하겠죠. 그런데 검찰개혁이라는 건 과거 대한민국 70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거대한 권력을 조금씩 들여다가 시민 앞으로 들어 옮기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로우 앤 오더. 그러니까 법과 네. 질서를 지켜서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윤석열이 또 언젠가는 다시 반격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걸 이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재신임을 하라는 청원에 우리가 그래서 100만을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꼭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추 장관 좀 쉬어야지. 그 쉰다는 게 추 장관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왜 여자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 여자의 마음이 아니라 장관님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 그런 말을 하지를 말라고. 정답. 왜냐하면 정치인한테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제일 나쁜 거야. 설사 내가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싶더라도 잡아주는 게 도의상 맞는 것이고요. 이제 일종의 시그널은 그런 거라니까. 언어는 사람한테나 먹히는 거죠. 사람이 아닌 것들한테는 어떤 언어를 갖고 호의를 베풀어봐야 기회를 줘봐야 못 써먹는 거야. 한마디만 더 할게요. 계속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범인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추 장관 지금 끝까지 가야 돼서 지금 열심히 칼을 닫고 있는데 자꾸 쉬러 하는 말 하는 사람들 수상하다니까. 인사를 추 장관이 본인이 한다고 전에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만약에 징계를 받아들이거나 나가거나 했으면 추 장관도 나올 거예요. 근데 추 장관은 지금 이제 나갈 생각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추 장관님이 간절해. 보세요. 1월 초에 이제 일반 검사들 저거 결정을 할 거예요. 인사결정을 내릴 거고 1월 말에 간부급 검사들 인사결정을 내릴 거고 2월 1일 날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윤석열은 언제 나오냐면 나오는 날짜가 다시 출근한 날짜가 2월 16일이에요. 그러면 인사조치 이동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딱 보름 뒤에 윤석열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때 조남관이 없어야 돼요. 그때 조남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날려야지, 그때. 추 장관이 그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인사도 본인이 한다고 하셨었어요. 예. 예. 윤석열이 안 나간 이상 본인도 자기 역할 끝까지 하실 거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전문가가 돼서 분석하는 게 가장 큰 병이라니까 이 상황은. 다수 대중과 지지자들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최소한 추미애 장관이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딱 스탠스는 그런 거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특정 시점에 상당 빠른 부분 사표가 수리돼서 후임 장관이 오는 것도 마음에는 안 들지만 받아들일 수 있어. 다만 우리의 소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인데 문 대통령을 중임제로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청원이 올라오면 대통령이 보면서 에이씨 기분 나빠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러진 않아요. 마음속으로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뭐 그런 정도 감정은 있어야 되는 거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어쨌든 추미애 장관께서는 지금 그 부분도 있죠. 공수처 새로운 후보가 추천된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한참 연말로 완전 밀어놨습니다. 거기 어떤 그 신의 한 수를 들고 나올지도 한번 궁금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의제는 전복민이에요.